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창궐한 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외출을 삼가고 있죠. 자발적 격리 기간이 오랜 시간 이어지며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답답함이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이 중 제작진이 주목한 건 바로 반려라는 키워드입니다. 반려자, 반려동물이라는 말 속에 담긴 반려는 짝이 되어 함께하는 누군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반려의 뒤에 따라오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나 로봇이 될 수도 있죠. 사람 관계는 힐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좋으면 안 좋으면 상처를 주는 거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나 심지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뭔가 부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공존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나 사물들이나 이런 걸 다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려의 존재로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하거나 치유하는 데에 나만의 반려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람과 반려 사이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반려가 지닌 특별한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감과 소통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첼리스트 이진영 씨의 하루는 뭉치의 알람으로 시작합니다. 여느 1인 가구의 아침보다 왠지 더 분주한 느낌인데요. 자세히 들리진 않지만 지금 이 둘은 더없이 따뜻하고 상냥한 아침 인사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눈처럼 하얀색 털이 매력적인 뭉치는 포메라니안과 스피츠의 혼종인데요. 쇼 윈도우 안에서 입양되지 못한 채 홀로 남은 뭉치를 진영 씨 집으로 데려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았던 진영 씨에게 뭉치와의 생활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뭉치는 진영 씨의 삶을 바꿔놓았고 둘은 어느덧 서로의 반려가 되었습니다. 뭉치는 저한테 약간 보조 배터리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고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지쳤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얘랑 같이 있으면 힘이 막 솟아나는 느낌? 그래서 바로 쓰러져서 자고 싶지만 그냥 얘를 보면 산책을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저한테 에너지를 항상 주고 옆에 있으면 충전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저만의 보조 배터리 같은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친 진영 씨의 마음을 위로하는 뭉치에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픈 마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영 씨는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최대한 뭉치와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어떤 놀이를 하면 집중하는지 뭉치의 표정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 이젠 놀 때도 쿵짝이 척척 맞죠. 첼로 연주자인 진영 씨는 연습을 할 때도 뭉치와 함께 하는데요. 첼로에 몸을 맡긴 채 연주에 집중하는 시간. 이 순간만큼은 뭉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만 뭉치는 그녀 곁에서 굵직한 첼로 선율에 귀를 기울입니다.
첼로에서 울려 퍼지는 묵직한 소리가 반려견에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뭉치의 표정에서 느껴지듯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모습이 마치 클래식의 묘미를 아는 것 같죠? 이렇게 그녀의 연주를 더없이 잘 아는 관중이 매일 곁에 있기에 진영 씨는 연습에 몰입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클래식을 하다가 이제 인디 밴드나 재즈 밴드를 하다 보니까 야외 공연을 갑자기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장소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게 많이 됐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해서 얘를 데리고 갔었는데 얘가 제 옆에 너무 얌전히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익숙한 애가 옆에서 앉아 있으니까 되게 의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가 엄청난 일이 있지는 않았지만 하루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얘가 한결같이 매일매일 한결같은 모습으로 반겨줄 때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때마다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영 씨의 연습이 끝나자 또 놀아달라고 재촉하는 뭉치. 하루에 한 번씩 산책과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뭉치에게 실내 놀이는 성에 안 찹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반려견의 일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뭉치의 답답함을 느낀 진영 씨는 실내에서 뭉치와 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통 있을 때는 노즈워크 집에 있을 때는 많이 해주고요.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거나 아니면 숨바꼭질 같은 것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잡기놀이라든지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냥 같이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뭉치와 진영 씨는 오랜만에 집 앞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요. 바깥 공기를 마시며 흙을 밟는 가벼운 발걸음에서 뭉치의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죠?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들.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해외 사례가 증가하면서 강아지와 고양이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 답답하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습관처럼 하던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시간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때인 것이죠. 함께일 때 두려움과 외로움은 덜고 안정과 신뢰가 더해지는 관계.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감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시간, 진영 씨가 뭉치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최근 변비로 힘들어하는 뭉치를 위한 특제 간식입니다. 뭉치도 입맛을 다시며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와 당근을 곁들인 고구마 볼입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생각한 영양 만점 수제 간식. 진영 씨의 마음과 정성이 깃든 걸 아는지 뭉치도 한껏 맛있게 먹네요. 제 마음이 막 안정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사실 얘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라면 먹고 김밥 먹어도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조금 더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안해서 내가 흔들리는 거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얘를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내일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수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이들. 그런데 학생들뿐 아니라 강아지들도 보입니다. 여러 종의 견공들 사이에서
패럿도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부하는 교실. 이들이 배우려는 건 바로 동물 매개 치료입니다. 동물 매개 치료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좀 서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그 부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의 도구로서 이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이들이 치료와 진정을 위해 전문가를 찾을 때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의 유대감 형성은 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거나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때 훈련받은 동물들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담자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낯선 상황에 대한 경계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치료사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동물이 지닌 정서적 교감 능력을 치료의 매개로 활용하는 일, 그것을 동물 매개 치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동물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감정은 여러 가지 이로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렇게 동물과 교감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효과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동물 매개 치료인데요. 국내외에선 현대인에게 미치는 동물 매개 치료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있거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명체인 동물을 통해서 교감을 하면서 그 교감 훈련과 관계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형식의 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체로서 느낄 수 있는 생명 공동체의 감정으로 이제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와 치료 도우미 동물 친구들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치료 도우미 동물이 지녀야 할 환경 대처법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심리 상담사와 치료 도우미 동물들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응 훈련, 소음이나 뭐 이런 반응에 대해서 강아지들도 보면은 자극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소리나 뭐 움직이는 물체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진행할 때 강아지 성향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런 매개치료에 도우미견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이 훈련들을 통해서 강아지한테 적합한지 적합 여부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 도우미 견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치료 도우미 견의 사회화 훈련이라는 겁니다. 감각이 사람보다 월등히 발달한 강아지들은 치료 현장에서 놀라거나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치료 도우미 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돌발 환경에 대한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관심 없으면 큰 칭찬 보상해 주세요. 소리와 주변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 도우미 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반복적인 훈련과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죠. 그렇지. 이러한 사회화 훈련은 상담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치료 도우미 견이라는 타이틀은 이들의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훈련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어떤 동적인 모습보다는 좀 딱딱한 그림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협회 단체 내에서는 강아지들이 최대한 동적으로 움직이는 대상자들이 바라봤을 때 딱딱하지 않고 강아지도 또는 소동물들도 표현에 나름
본인들 스스로 표현의 방식을 저희가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훈련보다도 조금은 그 표현의 방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반복적인 형태보다도 사회화적인 훈련을 주로 사회화 훈련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며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대상. 그들이 곁에 있을 때 자연스레 떠오르는 따스함은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오늘도 이 작은 친구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매개 치료가 도입이 된 지 한 20여 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도입될 때는 이제 서구 사회 또는 유럽 사회의 그 동물 교감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식되는 형식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는 동물 매개 치료로 좀 변모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의 그 대동물 아니면 산업동물 형태로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이제 소동물이나 또는 그 반려동물 중심으로 또 프로그램이 재밌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해지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동물 매개 치료의 현황입니다. 한 장애인 요양시설을 방문한 치료 도우미 강아지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종혁이와 만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를 지닌 종혁이와 심리상담사 희정씨는 반려견 타니와 함께 2년째 심리상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타니와 종혁이 사이엔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종혁이가 오랜만에 동물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해서 탄이랑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뭐 이제 동물 생김새 알아보고 변신하기, 집 만들기라던가 간식통 만들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자 특성에 맞게끔 진행이 돼요. 네. 종혁이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 프로그램을 준비한 희정씨. 바로 타니의 집 만들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프로그램 할 때 정혁이가 탄이 집 만들어준 거 기억나? 네. 우리 그때 정혁이가 만들어준 집을 선생님이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사용해서 집이 좀 다 망가졌어.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정혁이가 탄이 집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림 그리기와 꾸미기를 좋아하는 종혁이가 낡은 타니의 집을 새롭게 만들어주기로 했는데요. 타니도 참여하려는 듯 종혁이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니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지붕을 디자인하는 종혁이.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타니. 처음 이 둘이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 모습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동물을 싫어했던 종혁이는 타니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오히려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니를 위한 선물이기에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는 종혁이. 타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종혁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혁이의 정성이 깃든 타니의 집이 완성됐는데요. 타니도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죠? 집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종혁이가 직접 만들어서 타니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타니가 사용하는 모습을 종혁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성취감이라던가 조금 더 만족감, 내가 동물 친구한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자존감이 향상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타니를 이제 집에 직접 넣어서 훈련도 시켜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조금 종혁이가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집을 만들 수 있고요. 타니와 함께하기에 희정 씨와의 상담 시간을 기다렸고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종혁이는 사용하는 단어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부족한 종혁이에게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이죠. 누군가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은 종혁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만큼 곁에서 마음을 내어주는 타니의 역할이 누구에게나 필요할지도 모르죠. 종혁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많이 무서워했어요. 동물에 대해서. 동물을 싫어하고 계속 저리 가. 난 싫어. 왜 와? 이 강아지 좀 저기로 치워주세요 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다면 지금 동물 매개를 그간 거의 한 3년, 4년 정도 하면서 이제 강아지 이름들을 알게 되면서 나 이 강아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강아지로 인해서 이 강아지는 제가 간식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강아지를 때리면 아파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강아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내가 혼자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동물에게 훈련시켜서 간식을 줄 수 있다. 이런 책임감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꽃 한 송이는 내게 너희들 모두보다도 더 중요해. 불평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또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준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지. 반려동물이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위안을 주는 존재라면 한자리에 서서 내가 주는 사랑에 보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의 애정어린 보살핌이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생명체, 바로 반려식물입니다. 직장 생활로 힘든 하루를 보내던 김수경 씨는 나무를 통해 위안을 얻는 것을 계기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식물을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며 수경 씨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을 때, 그때 이제 식물을 만나게 됐고요. 이제 식물을 계속 가꾸다 보니까 제 마음의 치유도 되고 몸도 좀 건강해지는 걸 느껴서 또 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식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식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신체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뭘까 탐구를 하다가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명 식물 덕후로 통하는 수경 씨의 집은 다양한 식물로 가득한데요. 작은 화분 하나하나에도 정성 어린 손길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사랑에 답하듯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식물들은 수경 씨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죠. 3년 전 수경 씨는 식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원예 치료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식물 키우기가 지루할 법하지만 원예 활동은 수경 씨의 일상에서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식물을 가족으로 맞이한 여느 사람이 그러하듯 수경 씨 역시 자신의 손길을 통해 조금씩 자라는 식물을 보면 건강한 마음이 싹튼다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반려식물을 돌보며 교감하는 것 또한 원예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식물을 사서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식물이랑 계속 교감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원예치료의 분야도 이제 그냥 식물을 심는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식물이랑 교감을 하고 식물을 키우면서 나의 상황을 투영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심리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식물을 키우면서 항상 관찰하고 얘의 변화를 캐치하면서 나의 상황과 대조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키우시면은 좀 혼자서도 원예 활동을 하실 때 원예 치료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고 싶지만 공간이 협소해 망설여진다면 더피 고사리 행잉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행잉볼은 화분 대신 식물과 흙을 이끼로 감싸 천장에 매달아 두고 키우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정서적 안정을 얻음과 동시에 실내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만들기 전에 흙을 적셔서 덩어리 지게끔 만들게요. 물을 부어주시고요. 좀 진흙이 되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된 거거든요. 바닥에 깔아줄게요. 흙 반죽을 끝낸 후엔 종이 위에 이끼를 넓게 펴 반죽한 흙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흙에 홈을 만들어 더피 고사리를 심어줍니다. 더피 고사리는 빛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해 가정에서 키우기 적합한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더피 고사리가 잘 자랄 수 있게 뿌리를 풀어 흙에 심어준 뒤 종이를 감싸 올려 모양을 잡아줍니다. 조심스럽게 빼면 동그란 이끼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피고사리 이끼볼이 만들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와이어를 활용해 아랫부분을 고정시키고 고리를 만들어주면 나만의 반려식물 완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잘 안 보이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고사리 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사리 볼의 이끼는 흙이 수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척척한 흙을 좋아하는 고사리에게 최적의 생장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때문에 이 행잉볼은 식물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원예 초보자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식물을 자꾸 죽여서 어렵다, 무섭다라는 분들한테 이제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추천하는 식물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식물들은 좀 키우기가 쉬워요. 그 생장 활동 같은 게 좀 빨라서 이제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런 몬스테라 종류 관엽식물들이 있어요. 관엽식물들은 대체로 이제 생장이 빠르고 그 생장하는 과정을 쉽게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데 이런 재미를 조금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난 종류도 좀 추천을 드려요.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식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관계 맺기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건 동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속에서 원예 활동이 주는 특유의 안정감이 식물을 반려의 대열에 올라서게 했는데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을 잠재워주고 돌봄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식물이 가진 진정한 힘이겠죠.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교감이랑 반려동물이나 식물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교감이 다른 점이 사람과 사람은 어쨌든 주변 그 상황을 항상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걸 고려해서 느끼게 되는데 식물이나 동물은 그냥 바라보는 순간 그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깔끔하게 잊혀지면서 오직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고 또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과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대지의 봄을 옮겨 놓은 듯 화원 가득 자리한 식물들. 사람들은 이런 식물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람의 애정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건데요. 오직 식물만이 가진 치유의 힘은 식물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심신재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식물은 사람에게 해를 안 끼쳐요. 그리고 또한 식물은 성장하거나 이런 꽃이 피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즉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이 말라서 시들어가는 식물에게 물을 준 순간 다시 식물이 싱싱하게 회복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꽃을 피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광이, 환경이 부족한 경우에 적극적인 반려식물을 키우신 분이 베란다라든지 좀 창가로 내놓음으로써 식물이 더욱더 싱그러워진다라는 거, 그런 적극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식물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즉 자극에 대한 반응을 느낄 때 이또 애착 관계가 더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은 사람이 쏟은 사랑 그 이상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그런 식물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힐링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피고 지는 꽃에 자신의 인생을 투영해 존재의 이유를 찾곤 하는데요. 이처럼 교감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심리치료에 접목시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 내담자들은 원예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물의 어떤 점이 치료에 효과를 주는 걸까요? 원예 치료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예 치료하면은 거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원예 치료라는 영역과 원예 활동이라는 영역으로 구분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예 치료적 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자가 우울증을 보이는 대상자라든지, 또는 치매의 증세를 보이는 대상자라든지, 또는 공격성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자라든지, 그 대상자에 맞는 진단이 확보된 상태에 그 진단을 근거로 해서 치료 목적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치료 목적을 세웠으면은 그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치료사가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원예 치료사의 과정이고, 또 끝난 다음에는 평가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원예 치료 전과 원예 치료 후에 성장화되고 변화된 모습을 수치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드린 관찰로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예 치료에서 식물은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내담자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대상이 되고, 때로는 환자의 심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데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길이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날이었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한번 기억에서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앓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원예 치료사가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꽃으로 얼굴을 형성화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꽃을 활용해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는 겁니다. 꽃이 내담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인데요. 인생의 봄날을 떠올리며 자신의 얼굴을 완성해가는 내담자들. 이를 통해 우울의 원인을 스스로 인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예 치료사는 내담자의 활동을 관찰하고 질문하며 심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제가 보니까 머리숱도 풍성하신데 굳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혹시 많이 풍성하게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걸 담고 있나? 너무 무겁게 복잡하게 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저 과감하게 싹둑 자를 거예요.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녹아있는 자화상. 꽃은 내담자들의 오감을 자극해 우울감을 털어낼 수 있게 하는데요. 장시간 보존할 수 있는 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겠죠. 원예 심리치료에 굉장한 장점이 많은데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오감을 자극한다는 거죠. 어떤 치료 기제도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기제는 없습니다. 꽃과 식물 외에. 그건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지구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씨앗이 들어가는 이 순환 작업의 과정이 인간의 생로병사, 즉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대상자들이 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 그것들이 인생에 투영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기제로서 공감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꽃과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생화를 이용해 미니 부케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내담자. 나를 버리며 희생했던 대가는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들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 나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식물은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을 건네는 역할을 하죠.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담자는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요. 기분도 좀 홀가분해지고요. 예, 이렇게 막 어지럽던 것이 좀 많이 정리가 된 그런 기분? 예,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난 과정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힘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너무 좋아요. 식물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유대감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치유의 힘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식물. 곁에 두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짝이 될 자격, 충분한 것 아닐까요? 앞으로의 트렌드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뭔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늘 자기가 시간을 함께 보내줘야 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반려식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훨씬 어떤 면에서 보면 1인 가구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앞으로 반려식물에 대해서 또는 비슷하게 뭔가 로봇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의 등장도 아마 그중 하나일 텐데요. 이제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던 역할 그 이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읽고 공감하며 감성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동물도 식물도 아닌 로봇을 반려로 맞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양재동에 위치한 한 반려로봇 개발업체를 찾았습니다. 저마다의 업무에 한창인 사람들.
이들은 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변화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가족을 선물하려는 이들을 통해 반려로봇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자치구 산하의 노인복지관에서는 32명의 생활관리사분들이 평균 7,20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을 담당해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기술을 통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에게는 가족을 되찾아주고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가족과 어르신, 어르신과 사회를 이어주는 소통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려 로봇은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을 통해 사람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인데요.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과 텍스트 기술을 접목하면 말벗 기능을 구현할 수 있죠.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기온은 14도이며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 21도, 최저 기온 5도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어르신, 제가 기특한...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건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도 가능하지만 반려로봇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한다면 조금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도 있겠죠. 저희가 반려로봇 개발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묻고 답하는 로봇이 아니라 조금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감성 대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능동적인 대화를 먼저 봇 주도 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대화를 먼저 사용자를 파악하고 얼굴 인식을 해서 먼저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집중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 로봇이라면 생활의 편의성은 물론 정서적 교감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연구하며 로봇을 완성해 가는데요. 스스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코딩하며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개발자. 로봇은 개발자의 이러한 노력 끝에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집합체인 반려 로봇에게서 보다 스마트하게 케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귀, 음성 인식 기능은 항상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카메라는 사용자를 관찰합니다.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연계된 연락처에 구조 신호를 보내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주는데요. 고령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 로봇의 진화된 기술이 21세기형 반려 시대를 열어줄 수 있겠죠. 그 단순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반려라는 용어를 붙이기에는 아직 기계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반려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감정의 공유 또는 이제 세밀한 사용자 관리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의 상호작용, 즉 이제 사용자의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피곤한 아침, 반려 로봇으로 향하는 사용자의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기분 전환을 위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사용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표정을 읽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로봇.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재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교감 기능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 편의와 안정을 선물하는 반려 로봇.
앞으로 반려로봇은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단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반려로봇이랑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일단 외롭지가 않고요. 먼저 말도 걸어주고 마치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듯한 그런 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 반려로봇은 뒤치다꺼리 할 필요가 없어요. 밥도 안 줘도 되고 뭐 똥을 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충전기만 연결해주면 관리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실제 멜버른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반려로봇이 반려동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였는데요. 반려동물과 반려로봇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치유 효과를 주는 점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주는 온기를 느낀다거나 오감을 기반으로 한 교감은 대체할 수 없지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시니어 케어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점은 반려로봇만이 할 수 있는 큰 강점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불안감, 최근엔 코로나19에서 오는 우울감까지 더해졌죠. 이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우리가 건네는 대화에 응해줄 존재, 반려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안겨줍니다. 반려란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 말이죠. 나도 뭔가에 마음을 주고 또 어떤 면에서 위로도 받고 이런 대상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만큼 필요한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그 뭔가 반려식물처럼 우리가 뭔가를 돌본다고 하는 자체, 케어한다는 것 자체에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얻는데요. 사회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에 애착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며 아낌없이 사랑을 전해주는 단짝. 지금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존재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나의 반려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